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7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언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이죠. 네, 청년회장 이봉우입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가 방송에 왔죠. 정말 오랜만입니다. 봉우 씨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러네. 네. 봉우 씨 일주일 만에 왔습니다. 일주일 넘었을 겁니다. 예. 자, 먼저 아까 오프닝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면 되겠다는 이 워싱턴 포스트 기사 얘기 좀 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비밀리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올해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는 소식이 이제 27일 아침에 알려졌어요. 네. 그래서 27일 조간신문 기점으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 남북 2차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7일, 28일 넘어가면 특히 2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날 그대로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상황이 급반전됐는데 5월 27일 이제 조간신문들이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의 비밀 남북 정상회담을 보도를 하는데 일면 톱으로 네. 재밌는 현상이 있다고 외신 기자가 트위터를 했어요. 네. 안나 피필드라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인데 이 기자가 한국 신문들의 조간 일면 톱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했는데 한국의 조간 신문들은 전부 트럼프와 김정은만 일면에 실었다라고 이거 참 재밌다 라고 트위터를 해서 이게 많은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호응을 샀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재밌는 일화인데 뭐 이게 일면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북미 회담의 가능성을 두고 벌어졌던 일이고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서 북미 회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 집중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도 말이 안 된다.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면 톱에 특히 그날 5월 27일 그날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이 나와야지. 왜 어떤 신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얼굴만 나온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래서 반대편에 이 비판하는 쪽에 이제 여론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철저한 사대주의, 미국 사대주의를 또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다 신문들에 뭐 이런 비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재미있는 일화라서 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주 급속하게 빠르게 이렇게 심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MBC 전참시에 대해서 의결을 했는데요. 전체 회의에서 과징금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관계자 징계를 의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방통위는 MBC 전참시의 세월호 희화 논란과 관련해서 관계자 징계와 해당 방송 회차의 방영 중지를 의결을 했습니다. 과징금이 건의된 만큼 전체 회의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체 회의에서 그러니까 소위의 의견을 이제 뒤집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심의 규정은 제20조 명예훼손 금지 그리고 윤리성, 품위 유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대로 같습니다. 그런데 방송 전체 회의에서는 MBC 측의 요청으로 조능희 MBC 기획편성본부장이 추가 의견을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전참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조 본부장이 이미 징계가 지금 내려졌다. 그리고 인권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세월호 유족들이 조사 결과를 수용했다라는 점 등을 의견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의견 청취를 들은 후에 재발 방지 노력과 반성 그리고 그 수용한 점 등을 유가족 의견들을 고려해서 관계자 징계 정도로 이제 수위를 낮췄다. 이런 결과입니다. 이렇게 MBC 측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미 징계를 내렸고 인권 감수성 교육을 한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하겠다.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이 조사 결과를 수용했다라는 점 등을 이야기하자 이제 위원들이 수위를 낮춰서 과징금
이제 징계는 소수 의견으로 남기고 그냥 관계자 징계로 의결을 한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요. MBC가 24일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관련 징계를 내렸네요. 보니까 본부장 감봉 6개월, 부장 감봉 2개월, 담당 PD 감봉 3개월, 담당 조연출 정직 1개월을 의결을 했고요. 여기까지는 저는 사실 뭐 사람들이 감봉을 얼마에 받던 이건 별로 그렇게 크게 감동이 안 오는데 일단은 전참시 제작진 중에서 부장, PD, 조연출 이 3명을 해당 프로그램 제작에서 배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프로그램의 제작진이 완전히 교체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적절하게 잘 조치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대로 된 심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저번에 탈곡기에서도 전해드렸던 소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김정태 하나은행 금융지주 회장 아시죠? 이분이 지금 고발돼 있는 상태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김정태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반대하는 기사를 써서 그거를 내리라고 기자에게 돈을 2억을 준 거예요. 네네. 이걸로 피소가 됐어요. 그래서 1월 30일 날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했죠. 그러니까 이데일리가 그 기자회견을 보도한 거예요. 김정태 회장이 옛날에 2억 주고 기사 내렸대. 그래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하고 고발했어라고 1월 30일 날 기사를 썼죠. 그랬더니 하나은행 금융지주에서 그 1월 30일 기사도 내리라고. 이데일리에 또 압박을 넣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데일리 사회부장이 그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게 기사 내리라고 그러면서 삭제하라고 하면서 하나은행에서 3장을 받았다. 3개를 받았다라는 워딩을 했다. 그래요. 이 3개는 돈일 수도 있지만 광고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1월 30일 기사를 내리라고 종용하고 3개를 준 것으로 일단은 우리가 파악이 되는 그 하나은행 금융지주의 그 이제 간부가 안모 전무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 김정태 연임 반대 기사를 내리라면서 2억을 건넨 그 사람으로도 지목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논란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수입을 짭짤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 아닌가? 보도를 올리고 또 받고 올리고 또 받고. 일단 근데 지금 저희가 덧붙여야 될 점은 이데일리 그 사회부장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 나는 돈 받았다고 한 적 3개 받았다고 한 적 없다. 그리고 기사 내린 것도 하나은행에서 부탁해서 한 게 아니라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기사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린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누가 들은 거예요? 그 소스가 뭐예요? 그거는 이제 이데일리를 현재는 그만둔 당시에는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 사회부장이 회식 자리에서 기사 삭제 지시를 한 다음에 회식을 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사실은 내가 3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 거 녹음해야 되는데. 얼마일까 그게?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재밌죠? 재미는 없네요. 짜증나네요. 아무튼 그 안모 전무라는 분이 이 담당자인가 봐요. 아무튼 하나은행은 언론계에 상당히 그 부수입을 올려주는 그런 짭짤한 그런 곳이었음이 다시 한번 드러난 그런 사례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나쁜 보도 스크랩 해야 되는데요. 봉우 씨가 지금 일주일 만에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열흘 만에 2개나 있다고. 2개나 있다고 지금 합니다. 또 오늘 아마 우리한테 선택을 하라고 하겠죠? 뻔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선택. 네, 선택권을 드리죠. 네. 하나는 지난주 일주일간의 종편의 선거 보도를 총정리한 겁니다. 네. 역시나 근데 지금 선거 이슈 이꼴 드루킹이라는 이상한 법칙이 모든 언론에 성립이 돼 있어요. 다른 거 안 하고 선거 이슈 다루면 꼭 드루킹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드루킹 관련 종편 모니터 결과가 있고 또 하나는 TV조선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저 탈북 여종업원들 기억나시나요? 2016년에 탈북했던 분들, 류경식당에서 나온 분들. 그분들의 기획 탈북 의혹이 다시 불거진 거 알고 계시죠? 5월 달에 이번 달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TV조선이 또 민변을 물고 늘어졌던 이게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탈북자 이슈, 특히 북한 이슈 나면 TV조선이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앞뒤 안 가리는 태도를 보이는데 그런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저희가 북한 이슈는 꾸준히 모니터를 하고 있거든요. 제보도 들어오고 해서. 그래서 TV조선의 북한, 종편들의 드루킹 둘 중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알기는 드루킹을 알아야 되는데 흥미는 민변 그 땡기는데. 종북몰이가 더 땡기네요. 예. 종북몰이로 갑시다. 진짜 여러 가지 합니다. TV조선이 정말 네. 재밌는데 일단 이게 무슨 의혹인지 기획탈북 의혹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네. JTBC가 스포트라이트라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5월 10일 날 방송편에서 북한 식당 탈북 의혹을 풀다라는 제목으로 기획 탈북 의혹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이게 왜 다시 나왔냐면 2016년 4월 5일 날 13명의 류경식당 종업원, 이게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이에요. 13명의 종업원들, 지배인도 있죠. 집단 탈북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의혹이 있었어요. 2016년 탈북한 직후에도 의혹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네. 총선 일주일 앞두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국정원이 이 탈북 주민들을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라는 곳에 보내요. 보통 통상적으로 탈북자들이 거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정 부분 신문도 좀 해야 되고, 왜냐면은 이제 혹시나 간첩일 가능성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지원 대책 이런 것도 마련해야 되고, 신상 파악도 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거치는 센터인데, 이 종업원들이 탈북했을 때 이 국정원이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에 넣어놓고 한 석 달을 아예 보여주지도 않는 거예요. 접견은커녕. 그래서 민변에서 접견도 시도하고 그랬었는데 다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너무 통상적으로는 한 달도 안 있다 그냥 나가는데 한 3개월 가까이 계속 넣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인권 침해에 대한 의혹이 있었고, 도대체 뭘 그렇게 숨기느냐, 이런 의혹들이 커가지고 민변이 그때도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분들이 지금은 이제 지원도 받고 정착해서 살고 계세요. JTBC 스포트라이트가 주목한 부분은 뭐냐면 그때 탈북을 주도했던 지배인과 일부 종업원들이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은 목적지가 대한민국인지도 몰랐다. 숙소로 옮기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심지어 지배인 같은 경우에는 집단 탈북은 국정원이 만든 총선용 공작이었다라고 말했어요. JTBC에서. 당연히 이 당사자들의 이런 증언이 나오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파문이 엄청나게 커졌고, 그래서 민변이 다시 나섰습니다. 민변이 진상규명해라, 관계자 처벌해라 그러면서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을 또 고발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TV조선의 반응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TV조선은 2016년 4월 당시에 기획탈북 의혹이 나왔을 때도 민변을 진짜 엄청나게 때렸어요. 네, 그렇죠. 근데 뭐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야, 니네가 말하는 기획탈북 북한의 주장이랑 똑같다. 역시 너넨 종북, 이거예요. 근데 이때 재밌는 게 저희가 그때도 보고서를 썼는데, 그때 유엔에서 나온 인권 담당관도 야, 이건 좀 이상하니까 진상규명해라. 이거 인권 침해의 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유엔도 종북이야. 그잖아요. 다 종북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그렇게 비판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의혹이 나오고 민변이 또 이제 그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그러니까 또 시작된 거예요. 근데 논리는 똑같아요. 민변 주장은 북한의 주장. 그러니까 민변은 종북.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TV조선만의 종북 3담 논법이라는 건데, 아무튼 그래요. 예. 이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 5월 15일 방송입니다. 아이고. 여기서 이제 탈북자 출신인 이윤걸 씨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오신 분들은 거의 모두 자진 탈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탈북하면서. 하고 떠난 중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몇 명 안 왔거든요. 정확히 5명 안 왔거든요. 예. 그중에 다시 따라 나섰던 사람도 2명은 도중에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총 13명이었고 떠나기까지도 15명이 떠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도중에 떠날 수 있는,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는 정도까지도 말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기회가 있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근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왜냐하면 제가 이 사건에서 특별히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좀 조사해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근데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은한테 어떻게 보고됐는가 하면 알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김정은한테 보고한 것을 내가 들었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 그러니까 그 이제 취재원이 누구인지 뭐 자료가 무엇인지. 자기가 들은 건 아니고 김정은한테 보고한 걸 내가 들었다고. 들었다. 예.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을 근거로 이제 자진 탈북한 것이다.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은, 저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민변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한 명 한 명 만나서 본인들이 우사를 통해서 말하는 건지 자기네들이 어떠한 뭐인지 뭐 중국 통해서 어떠한 사람의 그 우사를 통해서 뭐 전달받아서 북한의 뭐 우사를 대변하는지 그것부터 사실은 정확히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나. 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니 자기 얘기도 지금 증명이 안 되는데 남의 얘기를 증명하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하면 자기들이 하는 보도나 좀 이렇게 정보통을 공개하시고 거듭 좀 증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민변에서 기획탈북 이런 쪽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이 무슨 우리를 여기 온 사람들이 대부분 무슨 기획 탈북이나 이렇게 몰아가려는 그런 의도가 민변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민변의 지금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민들이 한번 다시 한번 필요하다면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볼 필요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네요. 조선일보는 다시 볼 필요 없어요. 조선일보는 또 왜 나와? 그냥 계속 그냥 조선일보에서 좀 면밀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김광일 씨가 TV조선 논설위원회가 실실 웃습니다. 아무튼간에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아무튼 뭐 별로 제 논평을 덧붙일 것도 없습니다. 예. 아직도 이러고 있네. 그래서 김광일 씨도 살짝 당황해가지고 민변이 전문 변호사들이니까 그냥 주장만으로 그렇게 엮어놓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약간 수습을 해요. 근거를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근데 아무튼 이제 민변도 그 한 종편 방송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여기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근거와 또 자기들 주장의 그 밑받침을 가지고 이제 고소를 할 정도면은 고소 소장을 쓰는데 전문 변호인들이니만큼 또 뭐 그냥 주장만 엮어 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논란의 어떤 받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차치하고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이제 북한 쪽 매체가 내는 소리와 우리 대한민국의 민변이 내는 소리가 지금 이제 비슷하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인데 결국은 민변이 북한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결국에 김광일 씨도 수습은 하지만 머릿속에 있는 전제는 똑같은 거예요. 야, 이거는 근데 민변이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민변이 이런 거에 세세하게 관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도 없이 그동안 오랜 기간 이런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을 드렸어요. 2016년에도 저희가 전달한 바가 있어요. 언론이 너무 심하다. 이번엔 저희가 전달 안 드렸는데 별로 관심 없으세요? 아니요. 관심은 되게 많은데 너무 많이 공격을 예전에 당했기 때문에 민변 변호사들이 진짜 개인적으로 지목받아서도 굉장히 고생을 해가지고요. 다른 일을 변호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막 시끄러워지면 더 공격이 들어올까봐 약간 주춤했던 부분이 그동안 있었고요. 한 2016년까지는 그게 되게 심했고 2017년부터는 그래도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워낙 열심히 활동하시잖아요. 이 장 변호사나 뭐 이쪽 정말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집요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내용들 다 모아놨다가 대응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있습니다. 대응하셔야 돼요. 이건 심각한 북한을 대변한다고 지금 TV조선이 대놓고 말한 거예요. 민변이 북한을 대변한다고. 이거는 진짜 정말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1차원적인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TV조선 기자들이 뭐 바보라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의도를 가지고 이념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예. 지금 민변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요. 의혹이 있으니까 내는 거죠. 아니 종업원들 본인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잖아요. 의혹이 있으니까 규명하라 그랬는데 마침 북한이 예전부터 북한은 납치를 주장했어요. 남측의 정보원들이 납치한 거다. 그러니까 비슷하네. 결과만 놓고 보니 비슷하네. 너네 북한 대변. 이게 무슨 애들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애들도.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가장 일단 본질적인 문제점은 그런 1차원적인 사고도 문제지만 본질적으로는 지금 나오는 의혹을 TV조선은 은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재밌는 게 이 이윤걸 씨도 뭐라 그러냐면은 한국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중국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도 이미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뭐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두 자진 탈북이다라고 이 주장을 하다가 중간에 종업원들이 한국까지는 몰라도 중국을 떠날 것은 알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민변을 욕하면 안 돼요. 목적지가 한국인 걸 몰랐다. 이게 지금 종업원들의 주장이거든요. 종업원들의 증언이거든요. JTBC 나왔던 지금 본인도 모르게 그거를 말한 거예요.
근데 목적지가 한국인 것을 몰랐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건데. 그렇지. 그거 가지고 지금 진상 규명을 요구한 민변 보고 너네 종북 그러는 건데, 너네 북한 대변 그러는 건데, 그럼 이윤걸 씨도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무튼간에. 자, 이건 아주 기본적인 너네는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논리고 네. 아주 진짜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진짜 TV조선이. TV조선 보도본부 한 날 역시 같은 날이에요. 이게 15일날 왜 얘네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떠들었냐면 14일날 민변이 고발장을 접수했거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예. 2016년에 민변이 인신구제 청구했어요. 너무 국정원이 거기다 오래 가다 놓으니까 인권보호 해야 된다. 법원에 나오게 해달라고 심사를 청구한 거거든요. 네. 근데 물론 그때 기각 당했어요. 기각은 아니고 법원이 했는데 국정원이 끝까지 안 나왔어요. 예. 네. 그때 민변이 그 인신보호 구제 심사를 청구하려면요, 법적으로 대리인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한. 그걸 어떻게 취득했냐면은 위임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북한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실제로 위임장을 받았어요. 민변이. 신기하죠. 그걸 어떻게 받았냐면은 중국의 칭화대의 정기열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이 북한에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교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민변의 부탁을 받고 북한에 들어가서 그 종업원들의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도장 받아서 민변에 전달해 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자, 이거를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이 이걸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윤우리 기자가 또 특히 민변 측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있는 종업원 그 12명의 부모로부터 종업원들의 모든 법률상 대리권을 간접 위임받았다고 밝히고 있는데 북한에 들어가서 위임장을 받아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 사람이 민변에 전달한 그 정기열 씨라고 하는 분인데 김일성 일가를 선전한 공로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게 과연 적절한 사람인가 이런 논란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라고 이 정기열 교수를 공격합니다. 설마 이걸로 박사를 받았겠어. 자, 이게 김일성 이거를 선전한 공로로 박사를 받지는 않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박사를 받은 후에 선전을 했는지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이것도 정말 언론인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차원적인 논리거든요, 이것도. 아, 1차원적인 이거 너무 웃기잖아. 그러니까 애들 장난같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본질적으로는 위임장을 받은 이유가 뭐냐가 지금 우리의 본질이에요. 한 100일 가까이 탈북자들을 가다 놓고 한 게 문제인데,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렇게 의혹을 가리키면은 의혹 자체를 조명하는 게 아니고 그 가리킨 손가락을 보고 뭐라고 하는 그런 전술이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정기열 씨가 또 명예훼손으로 걸어줘야겠네. 그리고 정기열 교수가 나는 이걸로 박사학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한번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정기열 교수를 묘사하는 방법도 틀렸어요. 정기열 교수가 북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 칭화대 교수이자 김일성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김일성 일가를 선전한 공로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다. 요거 가지고 좀 난리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대단하다. 그리고 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박사학위를 김일성 인가 선전했다고 적혔으니까.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기열 교수를 공격하면 TV조선도 할 말이 없어요. 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윤걸 씨 있죠? 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북한 이공계 대학 중에 명문인 리과대학교를 나와서 북한 국가과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김일성 장수연구소에서 근무한 바 있는 분이에요. 이윤걸 씨가. TV조선 자기네가 하고 있는 논리대로라면 이 이윤걸 씨도 문제예요. 그럼. 이분은 돌아왔잖아요. 우리한테로 넘어왔잖아요. 그래도. 아무튼 간에. 예. 과거에는 칭송을 하셨겠죠. 김일성. 그러니까. 이분도 박사학위 받았다니까. 칭송에서 박사학위 받았. 무려 김일성 장수연구소에서 근무한 분이에요. 이분은. 그럼 뭐야? TV조선도 뭐 문제 있는 방송사야? 그러니까 문제 있는 방송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자기네 방송 아무튼 이게 또 재밌는 논리 중에 하나고 또 하나 이제 방송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다음 논리는 뭐냐면은 국정원이 기획 탈북했다고? 야 원래 탈북은 다 그렇게 기획하는 거야 이런 주장입니다. 네. 이거는 진짜 이게 무의식 중에 본심이 나오는 이런 보도네. 야. 싶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탈북자분들을 이게 도와주는 뭐 선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 각종 계획과 기획을 해서 어렵사리 모셔오는 건데 목숨을 건 탈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철저한 기획하에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정원이 기획했으면 할 일 한 거야 이런 주장이에요.
자수, 네. 자백. 아니 근데 사실 기획탈북이라는 게 가능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거기서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도움을 줘서 데리고 나올 수는 있지만 사기로 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한국에 가는 거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데리고 나오면 그건 진짜로 납치죠. 그러니까 기획탈북과 이게 진짜 자진탈북을 너무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도와줘서 그러니까 탈북을 막 무슨 뭐라 그러죠? 강 건너서 막 헤엄쳐서 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이걸 방법을 뭐 도와주는 정도의 활동이면 모르겠는데 지금의 기획탈북은 이건 정말 완전히 명백하게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왜 다른 뭐 드루킹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댓글 쓰는 거를 다 댓글 조작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듯이 이것도 완전히 엄연하게 다른 거죠. 근데 기획탈북이라고 싸잡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죠. 저희가 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의혹이 나온 거는요. 선교사분들이 이렇게 진짜 목숨이 위태로운 그 탈북자분들이 여러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부탁을 받고 도와주는 거랑 지금 국정원이 한 건 사실상 납치예요. 그렇죠. 지금 의혹들이 다 사실이라면. 선거 전에. 네, 심지어는 총선용 기획이라고 지금 지배인이 말했죠. 어마무시하니 완전 맥락이 다른 거죠. 바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그러니까 그것은 어렵사리 납치해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그렇게 아무튼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TV전이 정말 이거는 일부러 그러는 거다. 아니면 바본데. 예. 아무튼간에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이분은 아주 재밌는 분인데 지금 우리 그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왔지만 엄연한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정부 그리고 여당이 앞장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정조사를 한다는 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대놓고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여종업원들의 신원이 공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권적인 문제도 나올 수 있죠.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정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면요. 그 대상은 국정원이에요. 요종업원들은 물론 참고인 조사 같은 거 받겠죠. 물론 그 과정에서 인권보호 철저히 해야 됩니다. 신원 노출되지 않게. 그런데 이분은 무슨 조사 대상이 지금 그 종업원들인 것처럼 아주 길게 날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 사람들 데리고 왔고 왜 데리고 왔고. 그러니까 국정원을 조사하는 거예요. 국정원을. 그리고 이 TV조선이 이런 식으로 할 자격이 없는 게 2016년 4월 5일 날 탈북됐을 때 탈북한 바로 다음 날 그분들 신상과 얼굴 사진과 다 찍어서 대서특필한 게 누굽니까? 조선일보 같은 애들이에요. 예. 근데 지금에 와서 국정조사하면 막 여종업원들 신상이 노출된다.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할 자격이. 신상이 이미 다 노출돼서 북에서 그 위임장도 다 받을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이미 신상이 다 노출됐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다 우리 언론들 때문이에요. 2016년 당시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TV조선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밌는 논리를 제가 몇 개 소개해드렸는데 이거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은 TV조선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사실관계고 뭐고 상관없는 거예요. 일단 민변을 죽여놓고 보면 된다. 이런 의식이 좀 있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죽이지도 못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뭐가 좀 민변이 정말 아프게 해야 이게 죽이는데. 웃기게. 웃겨서 죽게 하려고 하는 건가? 유치해 죽겠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유치해 죽겠네 하려고 하는 건가? 뭔가 좀 아무튼 간에 굉장히 허접한. 네, 진짜 허접해요. 근데 방송 보고 있으면은 아유, 정말 수준이 낮다. 네. 그 이제 종편 특히 TV조선 같은 종편이 북한 소식을 할 때 북한 소식을 보도할 때 특종 같은 거 특히 낼 때 대부분의 취재원이 이제 출처가 익명의 북한 소식통이잖아요. 네네. 그 정체를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제 밝혀진 바가 있는데 뉴스타파가 보도한 걸 보면은 지난 2016년 KBS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00억을 보상받으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의 출처는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 평양의 고위 소식통을 통해 NK지식인연대가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NK지식인연대가 지난 2009년 말 전쟁터를 뜻하는 전야라는 조직을 만들어 이명박 정부를 홍보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글 4만여 개를 포털 사이트에 올리는 등 여론 조작 활동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론 조작의 대가로 NK지식인연대 김은강 대표와 그의 가족 그리고 회원들은 1년여간 매달 수천만 원의 돈을 챙겼습니다.
이후 NK지식인연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대대적인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언론은 아무런 검증 없이 마치 받아쓰기를 하듯 자료를 베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NK지식인연대가 정보 입수비라는 명목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지인에게 돈을 송금한 뒤 이를 다시 받아서 빼돌린 겁니다.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는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그런 익명의 소식통을 통한 북한 내부의 사정을 주로 발표하는 단체가 탈북자 단체예요. 네. NK지식연대라는 데가 있어요. NK지식연대라고 꽤 유명해요. 네. 지금 우리가 익명의 소식통의 정체가 뭐냐는 걸 우리가 일정 부분 알 수 있는 게 뉴스타파 보도에서 알 수 있는데 이 NK지식연대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정부 지원금을 어마무시하게 받아요. 네. 탈북자 단체, 탈북자 인권보호하고 지원하는 단체라는 명목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냐면 그 소속된 또는 알고 있는 탈북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아주 평범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 분들한테 네가 북한 내부의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공문까지 있어요. 북한 정보 제출 2건 해가지고 건당 100만 원 해서 100만 원을 지급해요. 이분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뉴스타파 보도에 보면 그분들은 난 정보 준 적 없는데 그냥 돈을 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의만 빌리는 셈이죠. 네. 명의만 빌려서 2건 200만 원, 3건 몇백만 원 이렇게 돈을 줍니다.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분들한테 다시 송금 받아요. 차명으로. 그 뭔지 아세요? 정부 지원금 떼먹기죠. 뭔지 아시겠죠? 정보 받은 적 없으면서 정보 받았다고 뻥치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중에 일부를 회수하죠. 그럼 그 나머지 회수한 돈은 꿀꺽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돈을 불리는데 실제로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법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더 웃긴다. 그렇게 해서 뻥으로 정보를 줬다고 뻥으로 돈을 줬잖아요. 그걸로 기자회견을 해요. 야, 이러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이러한 탈북자가 이렇게 말했다. 이 북한 내부의 정보다. 정확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NK지식연대가 그렇게 만들어낸 기자회견을 KBS, MBC, SBS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매체가 득달같이 달려붙어가지고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이제 다 짜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그동안 너무 많이 활용된 거죠. 익명의 탈북자가. 북한 소식통이라고 해서 나오는 북한발 소식들이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뻥이죠, 한마디로. 심지어는 그냥 뻥이 아니라 그런 탈북자, 박근혜 정부와 같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구단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체들의 배를 불려주는 뻥인 거죠. 이게 NK지식연대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단체가 더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뉴스타파의.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 미디어 탈북기에서 저희가 방송했던 그 외신 데일리 NK도 마찬가지 의혹을 받고 있어요. 네, 거기도 참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탈북자, 그러니까 대북 인권 단체라고 하는 곳들이 대부분이 아무래도 자신들이 북한 인권을 위해서 뭔가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런 일을 뭐 의지를 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지원이 정상적인 지원이거나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지원한 거고 정부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명백하게 근거가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그렇게 정권을 지켜나가기 위한 새로운 조작, 여론 조작을 하는데 동원됐다는 거는 앞으로도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탈북 지원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거처럼 진행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정말 북한 인권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게 점점 그런 부분이 투명해지지 않으면 남북관계에서도 계속 이것은 예전처럼 막 여론 조작하고 북한에 대해서 오히려 불리한 그런 정보만을 조작하는 식으로 만약에 그 북한 인권 지원금이라는 것이 활용된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10년 동안 북한 인권 관련된 돈과 제도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치부되고 있었거든요.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근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그 예산 다 없애버리고 그건 하지 마라.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진짜 북한 인권, 애초에 목적한 대로 진짜 북한 인권을 위해서 쓰는 그런 방식으로 이걸 다 이제 그야말로 그쪽 적폐가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단체에게 지원금을 주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지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방금 혹시 몰라서 뉴스타파가 이거를 꾸준히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최근에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NK지식인연대의 그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그 부분에 대해서 900만 원을 일단 국고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900만 원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거 아마 확인된 것만 이렇게 결정한 걸 거예요, 아마.
또 900만 원 돌려줄 돈이 없을 텐데. 이 NK 지식연대의 김흥광 대표라는 분은 이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서 모두 당연히 부인하셨고요. 네네. 지금도 활발하게 개인 방송을 하는 등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유튜브에서 계속 이제 화를 내고 계시겠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런 단체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친정부 시위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저희 뭐 탈곡기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저기 댓글만 간단하게 봅시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김어준님이 TV조선이 듣도 보도 못한 신박한 논조라면서 캡처를 하나 해주셨는데 TV조선이 성김 미국 대북 특사가 가수 임재범과 사촌지간이라면서 이걸 방송을 엄청 한 모양이에요. 지금 성김 대북 특사가 왜 지금 화제가 됐냐면은 북미 회담 실무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북미 간에. 거기 지금 성김 대북 특사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TV조선은 그걸 다루면서 가수 임재범과 사촌지간이라는 데 방점을 찍은 모양이에요. 역시 어떤 선정적인 보도 형태 그런 걸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MBN 같은 경우에 김어준님이 또 지금 쓰신 게 이게 제 자세히 보니까 뉴스 앤 이슈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남북 미중 국제정서가 1년 뉴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왜 이소연, 서동주, 김희정 등 듣보 연예 뉴스로 한참을 떠들고 있느냐라고 이게 연예가 중계냐라고 하셨는데 특히 MBN이 이런 게 좀 많긴 하죠. 뉴스 안에 연예 소식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뭐 이런 걸로 적당히 시청률을 올리면서 중간중간에 시사를 끼워 넣는 겁니다. 시사를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 네, 티에노님께서 어제 방송 러닝타임을 보고 무슨 사고인지 이 PD님이 통으로 걷어내신 것인가 했는데 부녀회장님이 은근슬쩍 미디어 스크랩바 나쁜 보도의 그라데이션으로 끝내시는 것을 보니 그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기로 했지만 냄새가 납니다. 왠지 하셨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그 정보가 뭡니까? 어제 별로 할 게 없었고 짧게 하셨. 짧게 해가지고. 네. 근데 오히려 짧게 하는 게 좀 깔끔하긴 하죠. 깔끔하게. 440416님. 역시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깔끔하게 시작하셨다고. 너무 다이나믹해서 정신이 없었는데 저번 주에는 유민지 부장님과 이정일 PD님의 금요일 발음 차이를 느낄 수가 없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금요일인가 금요일이냐가. 유민지 부장님 하도 금요일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올바른 발음법은 금요일입니다. 예, 그거. 예. 레이니 칠세님, 보통 퇴근하면서 미타를 듣는데 회사 나오자마자 듣기 시작하면 집에 올 쯤에 다 듣거나 조금 낫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집에 오던 도중에 끝나서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북회담으로 행복지수가 올라간 반면에 양승태 뉴스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진짜 욕이 나오더군요. 맞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양승태 그 뉴스 관련된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제 요것도 제가 어제 말했거든요. 이제 선거 시기니까 선거와 남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그 북미 회담 관련된 거 이외에는 모니터하지 말자. 집중 모니터하자 했는데 양승태 이거 안 할 수가 없다. 요거 집어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 시끄러운 와중에 묻힐까 봐. 네, 좀 아무튼 제대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령곰탱님. 자유당 사람들과 자유한국당이죠. 네, 자유한국당 사람들과 그들을 대변하는 조중동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온다고 하시면서 종편 떼찌가 얼른 부활해서 종편과 조중동을 두들겨 때려야 한다. 네, 그래서 종편 떼찌 프로젝트 시즌 3 부활 요청을 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뭐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종편 떼찌 시즌 3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시민방심위원회 사업을 좀 종편 떼찌 프로젝트처럼 벌려볼 계획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아마 나갈 것 같고요. 일단은 사실은 제가 하려고 하는 게 그 심의위원회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안건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지금 솔직히 의견이 너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민원연이 하는 수준의 홍보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요. 또 우리의 저의 귀인 김어준 씨에게 제가 또 다른 귀인을 좀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인맥이 없는 관계로 맨날 똑같은 귀인 김어준 씨에게 부탁을 하여서 다스베이더의 고정 코너로 아마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송 심의
심의위원회로 해서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그 심의 내용을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의견을 모아서 심의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가 빨리 또 보고서 처리해서 그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는 식으로 할게요. 그런데 아마 주로 안건들이 종편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종편만 때리는 그런 단체는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또 지상파가 정상화돼서 KMS 모두 다 그닥 그렇게 심의에서 전참시처럼 느닷없는 방송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심의에서 막 이렇게 잡아서 때릴 정도의 사안은 주로 TV조선과 채널A 그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거의 종편 떼찌처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종편 떼찌 할 때도요. 종편만 하지 않고 지상파도 문제가 있으면 거 했거든요. 지상파 떼찌로 이렇게 간간히 나왔는데 아마 시민 그 방심위가 시방이라고 저희가 부르려고 하거든요. 일부러 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줄여보다 보니까 네. 시방이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시방이. 아니 그렇게 말하시 말고 정확하게 그냥 시방이. 시방이 활동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민 보람 있네요. 다스베이더의 런칭이 거의 뭐 90% 됐다고 보는데요.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열심히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부탁드리는데 민원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시민방심위원회 배너가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이제 시방위 홈페이지로 이동하는데 예, 홈페이지 들어가자마자 바로 2주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거 설문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해주시면 저희가 수합해서 결과도 항상 다음 주에 일주일 만에 보고를 하니까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새 안건이 올라오니까 참여해주시고 수요일날 참여해주시면 그 결과는 탈곡기에서도 하고 민원연 보고서로도 나가겠지만 매주 금요일 김어준의 다스베이더에 고정 코너로 방송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청취자 여러분 주변 친구들에게도 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페이스북 상단에도 네. 고정이 돼 있으니까 예. 보셔가지고 거기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네. 민원연 페이스북. 네, 네. 예, 아무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셔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정말 방심위를 제대로 압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 마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